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타프티 강독을 계속 나갈 건데요. 오늘은 페이지 84페이지고요. 주제는 허용하기입니다. 네, 오늘 허용하기라는 주제를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책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죠? 한 챕터 한 챕터 지날 때마다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연결이 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것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연결지어 가면서 나선형으로 상승해 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전체가 하나의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이게 양은 얼마 안 되고요.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잘 귀를 기울이셔서 이해하고 다져 놓으시고 또 경험을 해나가시면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이걸 다 통째로 이해하고 하루아침에 이것을 적용해서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 그래서 매사 꾸준히 지속하는 거, 젖어드는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무엇을 허용할 것이냐? 네, 여러분들 마음 공부 쪽으로 이제 많은 것을 접해보신 분들은 허용하기, 받아들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이 타프티에서 말하는 허용하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다운머리를 사용해서 미래 프레임을 비추고 함으로써 가능태 공간에서 원하는 현실을 가져오는 거,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가져오는 거.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트랜서핑 1.0 버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주로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데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프레임을 비추게 되면은 미래에 내가 선택한 현실이 지금 현실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 흘러 들어오는 것을 외부 의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왔었죠. 트랜서핑 1.0 버전 용어로 얘기하면요. 오늘 우리가 허용하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외부 의도의 흐름을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하자 이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내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머리로 결정한 거, 머리로 계획한 거,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방법과 절차, 이것을 우리는 추진하고 성취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만으로는 트랜서핑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 의도를 통하여 외부 의도를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외부 의도는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비유를 했죠. 내가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내부 의도는 계단을 스스로 힘써서 땀 흘리며 올라가는 방식이라면 외부 의도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올라타는 거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흘러 들어오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흘러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고 세 번째는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번은 했다 이거예요. 1번. 이제 우리가 다운머리를 활성화해서 미래 프레임을 비추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을 감지를 못해. 깨우치질 못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이 좋은 흐름을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러면 올라탈 수가 없겠죠. 알아차리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허용을 해야 된다. 뭘 허용하느냐? 외부에서 일어나는 내 계획과 반하거나 또는 계획과 상관없이 우연이든 어떤 사건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들이 외부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내부 의도의 힘으로 내가 계획한 것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게 있지만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잠시 멈춰서 그걸 살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어두라 이거죠. 열어두라. 내부 의도의 문을 열어둬라. 흐물흐물하게. 내부 의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둬라.
이럴 때 외부 의도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용하기의 단계입니다. 오늘 하는 허용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허용하기는 열어두기다. 네. 뭘 열어두느냐? 외부 의도를 향해 열어두기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내가 계획한 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 내 방법만을 고수하지 말아야 된다. 방법보다 중요한 건 뭐냐? 절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표다, 목표. 내가 결국은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여기에 집중을 해라. 그럴 때 이 목표 지점까지 가장 힘을 덜 들이고 가장 빨리 가게끔 도와주는 그 흐름이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계획한 것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외부 의도의 흐름이 들어올 때 때로는 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이 생각했던 게 안 되는 게 좋아요? 되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한 것은 10년이 걸려요. 외부 의도는 1년이 걸려요. 어떤 게 좋겠어요? 당연히 1년이 좋겠죠. 비유하자면. 그러면 10년짜리를 붙들고 있다면 1년짜리가 들어와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10년짜리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 의도에 대해서 허용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다면 1년짜리가 들어왔을 때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뜻하고 계획한 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이게 안 됨과 동시에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이게 외부 의도의 흐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 의도의 흐름을 끌어오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허용하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용하기. 허용하기는 다른 말로 열어두기. 열어두기 다른 말로 힘 빼기. 꽉 쥔 손에 힘을 빼기. 뭐에 대한 힘을 빼요? 내 의지로 관철하려는 그 힘을 빼기.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힘을 빼기.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타프티 용어로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목표 프레임을 선택한다. 이제 그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그림. 네. 우리는 이 안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시나리오가 흘러가는지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목표 프레임에 관심한다는 것은 이 영화 필름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필름을 끼워 넣는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필름을. 이 새로운 필름이 여기에 들어올 때 시나리오는 알아서 저절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이 필름 안에서 분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필름 안에서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돼요? 예, 감독이 야 너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 필름을 끼워 넣기를 하는 거다. 끼워 넣으면 이것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시나리오도 지가 알아서 바뀐다. 그 바뀌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도록 허용해라. 그럴 때 외부 의도가 흘러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래서 오늘 허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보충을 해드리면 이제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내용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러면 중요성 낮추기랑 허용하기랑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성을 낮추는 거 펜듈럼 발견하면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면 펜듈럼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중요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트렌드 서핑 1.0 버전에서요. 그리고 오늘은 허용하기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허용하기. 이건 트렌드 서핑 2.0 버전이에요.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방식은 응급형, 응급처치.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죠. 중요성 갑자기 낮출 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망쳐버리자. 그럼 중요성이 낮아짐으로써 오히려 더 잘 풀린다. 적어도 망치진 않는다. 얘기했죠? 근데 평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성을 낮출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안 되면 더 좋다. 이 더 좋다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안 되는데 왜 더 좋으냐? 이 균형을 잡아주는 말이에요. 안 되면 큰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안 되면 더 좋다. 그럼 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죠, 우리는. 이유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돼요. 왜 그게 더 좋은 것이었는지.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왜 더 좋은 것이었는지. 나는 여기에 입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이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됐어. 근데 이게 왜 더 좋은 거냐고요. 지켜보시라고요. 지켜보시라고요.
왜 그게 더 좋은 일이 됐을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시에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더 좋다라는 게 저항감이 생기면 되면 좋고 안 돼도 좋다. 그것도 힘들면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본전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성 낮추는 방식이죠. 그럼 허용하긴 뭐냐? 허용하기. 이것도 이제 쉬운 표현으로 중요성 낮추기처럼 해볼게요. 응급 상황에서 허용하는 방법. 이제 뭔가 자꾸 내가 계획하고 방법 이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 자꾸 한 치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게 자꾸 마음에 올라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막 흔드는 일이 막 벌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처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나몰라라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뚝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 다음 평시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평시에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된다. 될 대로 되라. 이게 그냥 이제 부정적 뉘앙스에서는 그냥 뭐 다 망해버리자 이런 뜻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거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될 대로 된다가 뭐냐면 되어야 하는 대로 딱 되어야 하는 그 이치대로 된다. 이 뜻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될 대로 된다. 모든 것은 될 대로 된다. 될 대로 되게 되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될 대로 된다. 될 일은 될 대로 된다. 안 되어야 할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천만 다행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이런 게 마인드가 딱 갖추고 계셔야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또는 뜻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요. 그걸 다시 외부 의도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길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책의 내용 볼게요. 85페이지.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말고 목표 프레임을 선택해야 된다. 그쵸? 시나리오는 방법, 절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목표 프레임은 결과, 최종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85페이지 밑에 단락. 너희가 할 일은 달성하고 싶은 결과를 아는 것이며 따옴머리를 사용하여 생각과 언어와 형상으로 그에 맞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지 시나리오가 알아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우리가 관심하는 건 미래 프레임, 그 중에서도 결과, 목표, 과정은 모든 것에 대해서 열어두어라, 허용해라, 열어둬라. 네가 계획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다. 계획을 해보고 거기에 착수해서 그걸 추진해 보지만 그걸 고집하지는 말아라. 항상 열어두고 의외의 상황이 왔을 때도 그 장면을 일단 허용해봐라. 이게 뭔가 들여다봐라 이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86페이지.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사실은 여유로워진 공간이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기 위해 낡고 무가치한 것들이 현실에서 빠져나가는 것인데도 말이지.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내 의도에 반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 의도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관념에서는 실패란 말이에요. 실패. 근데 실패하면 여러분 좌절로 이어지잖아요. 원망 좌절.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게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외부 의도가 들어왔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멈춰. 거기 아니야. 이쪽이라고 이쪽. 지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길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부 의도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신호가 안 들려. 그리고 그 신호는 나를 괴롭히는 신호 같아.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에너지적으로 때로는 모든 게 알고 의미 없다 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나? 몇십 년 동안? 여기에 퍼부었나?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힘을 빼고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라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에너지 명현 반응. 이건 이제 제 표현이에요. 에너지 명현 반응. 낡은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고름 터지듯이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것 같아. 펜듈럼의
휩싸인 거랑 휘둘리는 거랑 에너지 명현 반응이랑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 명현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허용해라. 지켜봐라. 단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지켜봐라.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금 당장 모를지라도 지켜보시란 말이에요. 87페이지.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이 너희에게 뭔가 기분 좋은 일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도록 또는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너희 자신을 구피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 모든 일에 유용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보충하는 말입니다. 주의사항. 이 용법을 사용할 때, 허용하기라는 기술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뭐예요? 허용하기는 곧 호구를 뜻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받아들임 이거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호구가 돼, 호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줘, 그냥 다 받아줘.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건 허용이 아니에요. 받아들임, 허용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런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호구라고요, 호구.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용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용함 찾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에서 유용함 찾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실패한 환경, 어려운 환경, 잃어버릴 것 같은 환경, 뭔가 손해본다고 느끼는 환경. 그러네 그거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기서 유용함을. 그럴 때 뭐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지금은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판단 보류, 지금은. 이런 방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이. 88페이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주의사항이 뭐예요? 허용은 호구가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현존하면서도 현존을 완전히 드러내지 말아라. 더 읽어볼게요. 무관하게 있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로서 영화 속을 거니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첫째로 주변에서 너희를 의심하거나 경계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너희도 잠든 자들과 마찬가지인 척 해라. 두 번째 법칙은 너희가 이제까지 습관처럼 해오던 것처럼 미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이제 또 세분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티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깨어있다. 내가 타프티라는 거를 하고 있어. 트랜서핑이라는 걸 하고 있어. 너희들은 다 펜듈럼의 꼭두각시 좀비들이지. 난 여기서 깨어있단 말이지. 우월감. 이런 거 갖지 마세요. 이거 지나치게 되면은 현실 감각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매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의식을 갖고 있단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해요. 이상한 사람. 외계어거든. 외계어 이게 트랜서핑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티를 내지 말아라.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살아. 평범하게. 근데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지. 그게 뭐예요?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달라.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다르단 말이죠. 외장은 비슷해. 똑같아 보여. 내장재가 달라. 내장재가. 티내지 말라 이거죠. 티내지 말라. 그리고 양미간을 사용하지 말아라. 생각 많이 쓰지 말아라. 흐름을 타려면요. 내가 생각이 너무 예민해져 있을 땐 이 흐름을 경계를 하게 돼요. 왜냐면 예외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예외가. 한치의 예외가 생기면 안 돼. 이제 ISTJ이신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허용하기를 좀 더 많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J가 나오시는 분들, TJ 이러신 분들은 PFP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이게 잘 되실 거예요. TJ이신 분들이 조금 힘드실 텐데 좀 더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사는 게. 그 다음 어떤 의도를 사용해야 할까? 당연히 외부 의도지. 반드시 기억하거라. 곁눈질로 흘끗거리며 무관하게 있는다면 의도의 외부 중심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은머리 활성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미간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생각, 방법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고수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거는 그냥
하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요 느낌을 잘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허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허용하기, 이제 정리가 되시죠? 외부 의도를 끌어오고, 그것에 알아차리고 올라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 뜻에 반하는 일, 또는, 생각지 않은 일, 막 이런 거 생길 때, 여러분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좋고 나쁘다라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 프레임을 비추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환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환경이 그때 들어오는 거지, 이러한 미래 프레임 비추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건 펜듈럼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표 프레임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비추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다양한 그런 장면들은 허용하기가 적용이 돼야 하고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 없이 내 우물에 갇혀있고 과거 프레임에 묶여있고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외부의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허용한다? 그럼 뭐다? 호구다, 호구. 그러니까 여러분 호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선택권이 온전히 살아나서 그걸로 기꺼이 허용하고 탐색하고 살펴보는 그런 감각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외성, 생활의 일상에서의 의외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허용하시고, 기다려보시고, 열어두시고, 이런 걸 자꾸 경험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예를 들면 335 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 여기 문 닫았어. 그거 가지고, 아이고, 문 닫았네, 이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문 닫았으면 다른 데 가면 돼요. 의외성이죠. 허용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